내일 제가 국상 오전에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해드린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교가 되는 듯도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서 떠났는데 앞서서는 체코 방문 때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떠날 때 그리고 다시 귀국할 때 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저 자리에 없었고요. 대신 다른 일정 소화했고 저녁에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과 많은 인사들과 저녁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어제 만찬. 자, 과연 누구 어떤 인물들이 참석했는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비공개 만찬. 일단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요. 꽤 나오는 모습만 파악이 됐죠. 처음에는 장소도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취재 끝에 어딘지는 알아냈지만 시간이 늦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갔죠. 여기 보면 조경태, 송석준, 김영동, 박종화 등등등등 보면은 뭐 진종호, 뭐 한지아, 김종혁 최고위원, 김재섭이 이렇게 쭉 꽤 많은 한 20명 정도 모였다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저녁 종로의 한 중식당이라고 알려집니다. 자, 이 모임과 관련해서요. 친윤계 인사, 그러니까 친한계에 약간 대척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친윤계 인사의 대표격인 한 의원이 뭔가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어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의 만찬 회동이 주목을 받은 것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빠진 거예요. 네네. 그 만찬이 있었고 어제는 대통령 순방 그 자리에 환송회로 그러니까 배우나 나가지 않았다는 장면.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해가 되는데 미리 잡힌 일정이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순방 때마다 당대표가 배웅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대통령이 예. 뭐 순방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일률 뭐 쫙 도열해가지고 배웅하고 그런 건 오히려 좀 시대착오적인 모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당대표 입장에서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관계가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런 관계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약간 이상 기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하면 당대표는 나가기 싫었고 대통령도 나오는 게 싫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견 일치 그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그런 걸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당대표가 의원들이랑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가 모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또 기류가 미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대표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정치권 판단하는데 그거는 오전에만 일정을 소화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녁 만찬을 참석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는 환송 행사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있었다 그러죠. 뭐 많은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짧게 나오는데 어제 친한계 만찬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상황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상황을 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얘기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대화도 오갔다 그러네요.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 자, 나를 믿고 따라주세요. 내가 열심히 앞장서겠다. 근데 앞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님께 물러나지 않겠다. 이거를요 오늘 정치권에서 아니 이거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액면 그대로 들으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갈등의 지금 주역입니다. 대통령이 당대표도 벤치시키고 예. 패스하고 지도부들하고 만찬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독대 요청 다시 재요청해도 답도 없습니다. 예. 당정 갈등의 핵심적인 갈등 대상자가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에 맞서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 다 하겠다. 할 일 다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에서 우리가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근본적인 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배신감은 김건희 여사에게 더 크게 있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쨌든 용산의 행정관에서 거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이 대결 구도, 갈등 구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본인을 믿고 따라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다는 저를 믿고 거예요? 따라달라. 내가 이 국면 해결해 나가겠다. 당정 갈등 쉽게 구부리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이 좀 더 뭐랄까 좀 실질적인 느낌이 오려면 체감을 할 수 있으려면 자 말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행동은 용산 눈치 보게 급급하고 김건희 방탄에 협조하는 그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면 한동훈 대표의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지키기에 거부권을 빡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분노와 참담을 금치 못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물러나지 않겠다라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려면 말로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행동은 방탄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제 만찬에서 오늘은 오찬, 주목받은 오찬이 있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 보면 100명, 뭐 알려지기는 뭐 80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명 안팎쯤 되는 걸로 일단 파악이 돼요. 여기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의 길을 가라. 그리고 당정 갈등은 자제하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지구당부할 필요성 언급했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꽤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오찬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어제는 친한계 인사들과의 만찬회동,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회동.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얘기가 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몇 가지 말이 바로 좀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답 없는 문제 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아, 요것도 굉장히 미묘하네요. 답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답은 어딘가에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명분 갖고 자신 있게 실천할 것이다. 아까 물러나지 않겠다고 같은 맥락인가요? 또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만남 늦으면 늦은 거지 이른 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들이 많으세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늦은 거지 이건 이른 거 아닙니다. 했어도 벌써 해야 될 것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요. 어제 만찬에 참석을 했던 한 20명 정도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인터뷰 좀 진행해보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최근에 좀 꼽히시는 분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오늘 앵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만찬 참석자가 한 20명 정도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른바 당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색으로 통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시던데 이건 친한계 계파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경선을 치르면서 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각 캠프가 구성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 그때 이제 도와줬던 그런 의원들의 단톡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송석준 의원님이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번도 못 모였는데 한번 모이자라고 애진작에 그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던져놨는데 계속 무슨 뭐 특검에 대한 투표니 표결이니 뭐 용산 만찬이니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적절한 날을 못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검법 이게 부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번개 모임 비슷하게 자 이제 국감 시작되고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파 모임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계파 모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이제 계파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파라는 것은 내 편이면 부당한 것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계파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파라고 하고 계파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한동훈 지금 대표가 그런 식의 계파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자기를 도와준 분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것을 뭐 계파라는 이름으로 패거리를 지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자행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이 만찬회동이 주목받는 거는 방금 전에 패널 분들과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 환송 행사에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오전에 이제 재보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그거와 그렇습니다. 겹치면서 어제 만찬 시점이 좀 묘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난 날 저녁에 굉장히 주목받는 만찬 행사를 가졌다. 이게 좀 미묘하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임은 지금 그 이전에 그 예고됐던 그런 모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 1박 2일로 그 지원 유세를 가면서 그거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용산에 다 또 미리 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지원 유세를 가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못한다. 아, 환송 이런 행사에는 못 간다. 말씀을 드렸고, 예,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건데 뭐 예.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서로 지금 두 개가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송 행사에 일부러 안 나갔고 그다음에 저녁엔 따로 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이어진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몫을 들어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서 그 어제 만찬을 놓고 당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지적, 뭐 약간 걱정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오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과한 얘기죠. 뭐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원희룡 그 후보나 나경원 후보께서는 저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도 아마 어떤 식으로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예. 대표가 됐으니까 더구나 이제 용산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더욱더 주목되는 거겠죠. 어제 만찬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네,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당대표가 조금 있으면은 뭐 사퇴할 것이다. 용산 과의 갈등에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드디어 가동되는 것이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웃으면서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이어서 예.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김 여사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이니까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원내, 오늘은 원외 모임인데 그런 나온 것들을 거기서 이제 굉장히 미묘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당대표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의 그
주장들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과 만났을 때 우리 당원들과 만났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사안이 가져올 우리 당내 파장과 이 복잡 미묘함이 있으니 이런 것들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제가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겠다. 뭐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다면은 물러나지 않겠다, 앞장서겠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미묘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 이거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 그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니고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걸 저희가 무슨 뭐 타조가 모래에다가 얼굴 박듯이 꿩이 뭐 숲에다 얼굴 박듯이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오늘 있었던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도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했는지 그냥 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오늘 뭐 여러 행사도 있었고요, 오찬도 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답 없는 문제가 있지만 어딘가에 답은 있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들으셨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굉장히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전혀 더 강력하게 가라라는 또 요구들도 있으니까 예. 이게 당장 보기에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나가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아까 잠깐 어제 만찬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뭐 최근에 아까 뭐 김옥군 프로젝트 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이제 조기 사퇴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까? 만찬 아니요,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예.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예. 것들 귀가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요. 사실은 아까 전 이게 미리 잡혔던 모임이고 그리고 경선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약간 좀 오해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 쭉 해주시고 계신데 어제 만찬에서 한 참석자분께서 다음엔 한두 명 더 데려와서 50명 정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숫자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거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오, 그 숫자 그런 그럼 얘기가 나와서 예. 그 웃으면 이제 한 명씩 더 가면 40명이잖아요. 이제 예. 20몇 명이었으니까 뭐 40몇 명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거는 근데 뭐 사실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술자리에서 그 만찬 자리에서는 뭐 오갈 수 있는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뭐 여기 계보 만들 해석하시는 그런 것 반응도 같더라고요.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번 만찬도 약속이 된 상태입니까, 그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빼놓고 뭐 얘기들 어.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어제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 그 말씀.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여긴 게 어제 만찬에 조경태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은 왜 참석을 했을까?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초청을 받으신 겁니까, 이분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맛있는 저녁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뭐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 일정, 부산의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가장 지금 긴장할 사람이 바로 한동훈 대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어떤 긴장 상황 또는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타격을 입은 상황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뛰어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선거 결과의 책임이 온전하게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그게 무슨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지금의 전국 상황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당과 예. 그 대통령실이 함께 추락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예. 그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금정도 있고 지금 인천에 강화도 있는데요. 이 선거가 국민의힘이 패배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론 마치 총선 때와 비슷한 또 책임론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공격하려는 쪽에서는 그 마치 총선 책임이 뭐 한동훈 대표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예.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뭐 이번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저희는 뭐 부산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에 뭐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강화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 좀 다양하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약간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라면 여러 가지 책임론 뭐 비슷한데 그 얘기 아까 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해보고요.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죠. 사실은 어제 만찬을 놓고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아니 미리 잡힌 거고 이거는 당시 도와줬던 사람들하고 만찬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지나치게 뭐 계파 모임이라 아니면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그렇게 안 보고 계시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 어제 수명을 향해서 무리지어 다닌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대통령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 묘한 모입니다. 아주 안 좋게 판단했어요. 지금 뭐 이 쓴 표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 그러자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분의 어떤 그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을 협박하는 모임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전 홍준표 시장이 그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뒤에는 좀 이제 당내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 당이 지금 이렇게 위기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홍 대표는?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설명드렸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개파 활동을 뚜렷하게 한 적은 없어요. 이동학조 민주당 최고위원, 네. 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경쟁당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 대통령 협박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마음이나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 시장께서 지금. 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광고하면서 밥 먹는 경우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약간의 사심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왜 그러냐면 홍 시장의 경우는 차기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좀 되려고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소문이 나고 있는데 예. 차기 당대표를 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돕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기에서 말을 얹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용산의 이 민심, 용산의 어떤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우리가 전당대회 때도 뭐 거의 자폭전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의 이 자폭 국정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치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대표가 문 열어놓고 우리 싸워요라고 광고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문 닫을 생각은 해야죠.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문을 닫은 상태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도 이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저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 머지 않아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면 한수합이라는 지금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허수아비의 이 한동훈 대표를 이 믹싱한 말이에요. 한수합이요? 한수합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본인 스스로도 견디기가 어려울 테고 국민들 역시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민심을 등에 업고 결국 대통령실의 어떤 자세 변화, 태도 변화 이거를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여튼 이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총에서 어떤 의제를 걸고 김건희 여사 이선 후퇴 뭐 이런 걸 걸고 명확하게 의총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심을 다시 한번 재신임을 걸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 거면 저는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격가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지금 협박하는 건지 무리지어 다니면서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요.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누가 협박을 한다고 협박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것은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지금 홍 시장께서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시는 여러 말씀들 때문에 이렇게 야권으로부터 불필요한 그 공격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당 장악력이 없으니까 독대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기자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2일 만에 홍준표 지도부가 붕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본인을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작 홍준표 시장이 2017년에 그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뭐 등등의 비판 발언을 했는데 그분 윤리위에 회부됐어요. 윤리위에서 심지어 제명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 그 당시에 그 류여해 전 최고위원 제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초보 밑에서 정치 초보 밑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홍준표 시장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죠. 1996년 1월에 그 이기택 총재의 자택을 방문해서 민주당 인재 영입 제의 받아놓고 며칠 안 돼서 신한국당 입당하신 그런 정치 초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꾸 본인의 과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권의 공격 소지를 제공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고언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한 뭐 강한 표현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뭐 친윤계 의원으로 꼽히는 분들이 어제 이 만찬 회동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다르게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합니까? 약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방금 전에 속보 자막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목소리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그 뒤 바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도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답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답을 좀 더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명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정치가 뭐 어떤 특정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을 따르는 건데요. 그게 뭐가 정답인지는 어렵잖아요. 그 일반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너무 제 말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게. 강하게 얘기하고 약간 수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은 계속 간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한 가지 사안이 있죠.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늘도 그 얘기를 했군요. 뭔가 조치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 사실 대통령실 떠나서 공공기관 어디에 뭐 감사 자리로 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뭔가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오늘자로 서울보증 상임감사 사임서 제출했습니다. 수많은 의혹 억측 난무하는 상황에서 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나온 거예요. 정기정 교수님,
한동훈 대표 방금 들으셨죠. 뭐 이건 반드시 뭔가 조치나 법적 조치까지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일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일을 키우는 걸로 보여요. 검사 출신 대표다워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 이렇게 범죄 행위 또는 뭐 법적 처벌 이게 먼저 거론되는 거예요. 지금 당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라는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 김대남 전 행정관이 공격 사주 의혹으로 지금 공경에 처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탈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또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어떤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법적인 대응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별개로.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당직자도 아니고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건 용납 못해. 기강 바로 잡겠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뭔가 좀 느닷없어 보인다. 느닷없는 강경 대응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좀 낯설고 너무 요란해요. 도대체 저 이유가 뭘까? 뭡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의 집권 당대표 간의 갈등, 또 그 이면에 넘어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배신감 갈등, 이런 것들이 볼거지지 않도록 두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대남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더 센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저는 그래서 의도된 강경 대응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 저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이 문제 앞에 목적이 달성되면 저는 좀 조용해지는 뭐 그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 제가 한 30초 들었는데 아마 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당 대변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 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지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먼저고 김대남 상임감사가 사퇴한 게 알려진 것이 그 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후 관계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더 많이 인용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는 것은 내일도 또 다른 정치 공작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퇴는 사퇴고 진상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외교현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자꾸 쫙 끌고 가면서 압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조치하고 엄단할 겁니다. 이건데요. 그런데 서서히 날짜가 하나 다고 있죠. 10월에 이달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특히 두 곳이 이건 사실은 이 국민의힘, 여당이 국민의힘의 관심 지역이거든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사실은 글쎄 여기는 지금까지 선거 결과가 역대 선거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곳으로 통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방금 전에 김주영 최고위원께 질문 드렸지만 민주당과 조국정 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후보가 한 명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에는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수표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요. 요거 정혁진 변호사. 네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두 곳에서 여의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게 패배군요. 이런 평가 받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이 이른바 온팍 쏟아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온팍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정부 여당은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여당이 오히려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그런 형상이 됐잖아요. 대통령 인기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작년 강서구청장도 10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당대표였던 김기현 후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쫙 리드했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실이었잖아요. 김태우 후보를 누가 공천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공천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썼느냐? 김기현 대표가 썼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년 이맘때는 용산에 그러한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은 용산에 그런 힘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작년에 김기현 대표는 하나의 반사체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의 뭐 발광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권력에 비견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요. 국민의힘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예컨대 민주당이 영광에서 패배한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균열이 갈 거고 예. 또 하나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조국혁신당도 그 민망한 사태가 딱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한 삼국지가 2024년 대한민국 그 보궐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구경한 사람은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이달 중순 16일이죠? 그때 투표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만찬회동, 오늘은 오찬회동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인터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